나의 이름은 선호. 이른이 넘은 평범한 시어머니다. 여러 시대를 지나 이제 아들의 집에서 손녀와 함께 살고 있다. 처음엔 이 모든 일상이 평온하게만 느껴졌다. 아들은 착하고 성실했다. 며느리 역시 처음엔 나를 친엄마처럼 잘 챙겨주는 듯 보였다. 매일 아침 며느리는 바쁜 와중에도 인사를 건넸다. 손녀도 학교에 다녀오면 내 방으로 와 안긴다. 평범한 행복, 소소한 일상이 고마웠다. 그러나 그 평온은 길지 않았다. 언제부터였을까? 며느리의 표정이 굳기 시작했다. 식탁에서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눈빛에는 냉기가 밴다. 처음엔 내가 눈치 없이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싶었다. 더 조심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했었다. 하지만 며느리의 불만은 점점 커졌다. 작은 실수에도 큰 소리가 오가기 시작했고 며칠 뒤엔 내 방에서 혼자 울다 잠이 들었다. 그날 밤 며느리는 내게 소리쳤다. 왜 그리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이 집에 오신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적응을 못 하세요. 하지만 그날의 일은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 다음 날 며느리는 내 팔을 잡아 끌며 집안일을 지적했다. 아들은 회사에서 늦게 오니 이 모든 일은 내가 홀로 감당했다. 며느리에게 맞은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다. 밥상을 준비하다 국을 조금 엎질렀다. 순간 며느리의 손끝이 내 등골을 찔렀다. 대체 왜 이래요? 그녀는 손에 잡히는 대로 국그릇을 집어 던졌다. 나는 떨면서 미안하다고 했다. 그러나 사과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일이 손녀에게만 들키지 않길 바랐다. 아직 어린 손녀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착한 할머니라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이 깨지면 어쩌나 싶었다. 그 뒤로 며느리의 손찌검과 막말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가끔은 손에 멍이 들어도 긴 소매로 가렸다. 손녀 앞에서는 언제나 웃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바라봤다. 할머니, 여기에 파스 붙여줄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빨리 아무렇지 않게 넘기려 했다. 손녀는 어렴풋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가 자주 우는 모습을 발견하고 며느리가 언성을 높일 때마다 방 안이 한껏 얼어붙는 것도 느꼈다. 어린 손녀는 그 부조리한 현실을 어떻게든 밝혀내고 싶었다. 그래서 손에는 작은 녹음기를, 작은 카메라를 하나 숨겼다. 방 구석에 설치해 놓은 어린 마음의 마지막 용기였다. 며칠이 지나고 손녀는 며느리가 할머니에게 화를 내고 손찌검을 하는 장면을 몰래카메라에 담았다. 영상은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며느리에게 말을 걸다가 며느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손찌검을 하는 모습이었다. 카메라는 그 순간의 무서움, 할머니의 두려움, 손녀의 숨죽인 울음을 또렷하게 담았다. 손녀는 고민했다. 이 영상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면 할머니가 혹여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집안이 뒤집히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손녀는 용기를 냈다. 영상을 아빠에게 보여주며 울먹였다. 아빠, 엄마가 할머니를 때렸어. 나 이거 몰래 찍었어. 할머니가 너무 아파 보여서 나 무서웠어. 아들은 혼란에 빠졌다. 믿고 싶지 않은 충격적인 현실. 아내의 행동을 의심한 적 없던 그는 그제야 무관심이 죄였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집안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다. 다음 날
아들은 가족을 한자리에 모았다. 눈을 피하는 며느리, 조용히 고개를 숙인 손녀, 그리고 초췌한 시어머니. 아들은 조용하게 영상을 틀었다. 그 자리에서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간 어디서도 볼 수 없던 진실이 모두 앞에 펼쳐져 있었으니까. 손녀는 할머니 곁에서 울었다. 아들은 아내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잘못했다. 당신을 아내로 존중했지만 어머니에 대한 당신의 폭력을 몰랐다. 용서할 수 없다. 우리 가족을 위해, 할머니를 위해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는 크게 다퉜다. 며느리는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어린 손녀와 남편 앞에서 오열했다.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며느리는 상담을 약속하고 시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손녀는 다시 할머니 손을 잡았다. 한동안 집안 분위기는 침울했지만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다. 아들은 이전보다 어머니를 자주 챙겼다. 손녀 역시 시간을 내어 할머니와 그림을 그리거나 동화를 읽어주곤 했다. 며느리는 스스로 변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상처와 분노를 가족들에게 돌려왔음을 인정하고 상담도 빠지지 않고 다녔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며느리의 사과를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했다. 속 깊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러나 작은 변화들이 시작됐다. 며느리는 가끔씩 시어머니와 차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손녀는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다. 아들은 가족을 더 자주 챙기며 모두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깊은 상처를 안고 있지만 가족이 조금씩 바뀌는 모습을 보며 용기 내어 말한다. 가족이라도 상처와 고통을 말로 풀고 서로를 지켜주는 게 정말 필요하다. 손녀는 할머니에게, 아들은 어머니에게, 그리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각자 용서를 구하고 지금까지 쭉 누적된 상처의 무게를 조금씩 나눈다. 집안 곳곳에는 각자의 덤덤한 삶이 이어지지만 손녀의 작은 용기가 결국 가족 모두를 깨우는 종이 되었고, 이제는 그 누구도 서로를 외면하지 않는 약속을 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가정폭력은 절대 작은 일이 아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혹시 주변에 작은 이상 신호라도 느낀다면 망설이지 말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 진실을 밝히는 작은 용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가족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 우리 삶의 소중함은 사소한 용기로부터 시작된다. 끝까지 듣고 공감하고 함께 울어준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하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길 바란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